비와 벚꽃을 맞으면서 히말라야 450 출고 완료. 자차로 써보라본 히말라야 450 소감과 설치한 알리발 옵션 텐들 간단한 소개.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매불만 기다리던 로얄필드 히말라야 450의 출고 날입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이 하면 대리점에 오토바이가 도착함과 동시에 옵션 탭만 설치가 끝나면 바로바로 출고받아서 나가시곤 하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관계로 진주 로얄필드와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주말인 토요일만 기다리다가 오늘 겨우 드디어 옵션 10 설치 및 차량 등록이 완료가 되어서 히말라야를 출고받으러 진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출고를 받으러 향하는데 인구 소멸로 인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진주시로 바로 가는 버스가 전부 끊어져 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진주로 가는 버스가 다 없어져 버려서 그냥 오토바이를 용달로 붙여달라고 할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도 합천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1시간 기다렸다가 진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진주에서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이제 진주 로얄필드로 바이크를 가지러 갈지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인터셉터를 타고 가서 손볼 거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부탁할 겸 인터셉터 수리를 맡겨놓고 히말라야 450으로 갈아타서 다시 돌아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말라야 450을 타기 위해서 진주에 제 오토바이가 도착한 뒤로도 2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동안 히말라야 모자와 옷도 준비를 이렇게 해두었고요. 오늘 가서 이걸 쓰고 히말라야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히말라야를 시승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설레임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그렇지도 않네요. 남의 것을 타는 거랑 본인의 차를 타는 거랑은 확실히 감성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정말 많이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어제 잠도 5시에 깼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날씨 예보를 보니까 강수 확률이 있고 12시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어서 12시 이전에 히말라야를 타고 합천의 제 창고로 히말라야를 주차시키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사실 히말라야는 어드벤처 투어러 바이크라서 비 좀 맞는 게 큰일도 아니긴 한데 이상하게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신차인 제 히말라야는 빗방울을 맞히기 싫다는 오기가 좀 발동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오기가 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드벤처인 히말라야 450을 좀 아껴주고 싶어서 오늘은 빨리 신차 출고를 마치고 합천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 로얄필드에 도착을 했는데 가게 앞에 할레 블랙 컬러의 히말라야이 서 있더라고요. 할레 블랙이 옆에 보이는 검정 노란 컬러인데 저거 내 건가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게 맞았습니다. 옵션 설치를 완료하고 몰고 가기 쉽게 밖으로 빼놓으셨더라고요. 우선 제가 히말라야 450에 설치한 옵션은 순정 로우 시트 805mm짜리 하나를 빼고는 대부분 알리발 옵션인데 생각보다 직접 보니까 디자인이나 마감이 괜찮았고요. 일단 저는 뭘 설치했냐면 1. 엔진가드, 2. 블랙박스, 3. 휴대폰 거치대, 4. GPS바, 5. 라디에이터 가드, 6. 로우 시트 이렇게 6가지를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예? 제 차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히말라야 450을 구경하시던 분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시는가 보죠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 차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출고증을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휴대폰으로 출고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 뒤에 보내드렸고 마침 구형 히말라야이 되어버린 히말라야 411이 엔진 오일 교환을 받고 있더라고요. 방금 제 히말라야를 구경하시던 분께서 합천에서 타고 온 녀석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좀 느려서 별명이 당나귀이긴 하지만 저속 토크가 훌륭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짐도 많이 실리는 데다 어느정도 임도주행도 가능해서 꽤 많이 팔렸었던 모델이죠. 제가 타고 온 인터셉터와 제가 타고 갈 히말라야이 같이 서 있는 게 신기해서 사진을 한 방 찍어 봤고요. 두 대 다 여기서 뽑았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준비해서 가져온 히말라야 옷과 모자를 쓰고 히말라야 출고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런 게 다 기억이고 추억이죠.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히말라야 411이 정비를 마치고 나왔고 히말라야 450이 출고 전 최종 점검을 위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히말라야 450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출발하기 전에 앞서 고쳐진 히말라야 411을 좀 구경을 해봤는데 역시 디자인은 히말라야 411도 참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했죠. 처음 2020년에 출시할 당시에 495만원으로 500만원이 채 안되는 낮은 가격에 나왔었고 여기에는 하이웨이 풋배그를 달아 놓으셨네요.
저걸 달아 놓으면 크루저처럼 발을 앞으로 쭉 뻗고 탈 수가 있어서 장거리를 가도 상당히 편하죠.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온 백전 노장의 바이크답게 각종 튜닝과 정성이 곳곳에 보이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는 히말라야 40의 형제기인 게릴라 40이 출고를 앞두고 있네요. 브라바 블루컬러 참 이쁩니다. 구독자분이시던데 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절하셨던 히말라야 411 오너님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셨고, 한동안 저는 남아서 히말라야 40의 조작법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저도 얼른 진주 로얄필드를 떠났습니다. 진주 로얄필드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오토바이 조작법과 계기판 설정법 등을 알려주셨어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450은 TFT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어도 바꿀 수 있고 디지털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도 바꿀 수가 있고, 마일로 할지 킬로미터로 할지도 바꿀 수 있고, 도량형도 바꿀 수 있고, 스킨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기능이 정말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기본으로 두고 기본만 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외에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에코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 두 가지로 라이딩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모드 버튼을 꾹 누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로 계기판 디자인이 변하는 것 등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진주 로얄필드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와, 구독자님이신 김상호님께서 항상 사이드 스탠드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진짜 이렇게 반동을 줘서 힘껏 밀어야 할 정도로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왼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편이었고 인터셉터보다도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리에서 사이드 스탠드 확장 클립을 사서 하나 달아야 할 것 같다고 느꼈네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이상하게 보이실 텐데, 원래는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계기판이 TFT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액션캠의 셔터 스피드랑 뭐가 안 맞아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계기판이 아주 잘 보이고요. 일단 방금 출고를 해서 이제 적산거리가 1km입니다. 1km 인증샷도 찍었고요. 보통 0km인데 1km로 되어 있어서 1km로 일단 찍었고, 이거 적산거리 0일 때 사진 깜빡하고 안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 내 바이크가 베이비일 때의 적산거리를 안 찍은 거 좀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출고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산거리가 0일 때의 계기판을 찍어두고 인증하고 그렇게 쓰도록 해주세요. 남는 거는 사진뿐입니다. 출고해서 가게 밖으로 나왔다면은 우선 뭘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깜빡하시고는 하는데 우선 기름부터 빵빵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모든 오토바이 브랜드들은 출고할 때 기름을 대충 40km 정도 갈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가서 기름을 바로 채우지 않으면은 가다가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가게에서 출고를 할 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신차를 출고했다고 흥분해서 그대로 신나게 집에 타고 가다가 엉뚱한 데서 기름이 바닥나가지고 막 도와달라며 글을 커뮤니티에 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고하면 꼭 바로 기름을 넣어 주셔야 하고요. 군안끓이 올라왔을 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보통 빈 생수병을 들고 셀프 주유소에 가서 1.5리터 정도 기름을 채워서 갖다 드리면 되죠. 법적으로 소분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고 시골은 예초기, 엔진톱, 경운기 등등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분해서 가져가서 쓸 일이 많아가지고 딱히 안 넣어주는 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해서 첫 주유를 하기 전에 자동차 관리 기록을 쓰는 어플인 마이클에다가 제 히말라얀부터 등록을 시켜주고요. 저는 여기에 정비 기록이라든지 주유 기록을 해두는데,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고 한 해 동안 기름값으로 얼마나 썼는지, 연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 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히말라얀 주유구의 첫 오픈입니다. 뭐든지 처음이라는 게 참 의미가 깊죠. 히말라얀의 압축비는 11.5대 1이라서 일반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고급유를 넣어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히말라얀의 연료 탱크 용량은 17리터라서 13.7리터의 인터셉터나 11리터인 게릴라보다도 한참 더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기름을 다 넣었고 합천으로 출발할 건데요. 합천으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설치한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GPS 바가 있습니다. 계기판 위에 설치하는 템으로 거치대, 카플레이 모니터, TPMS 패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거치대죠. 22mm 짜리로 설치를 했고요. 원래 가격이 21,600원인데 장바구니에 담아서 묵혔더니 할인된 가격 17,557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아주 마음에 들고요. 실제 제품도 퀄리티가 매우 훌륭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변속은 5000rpm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딱히 꼭 이걸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대충 소리 듣고 이쯤이다 싶을 때 저는 하는데 보통 5000rpm 전후에서 기어 변속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다음은 라디에이터 가드입니다.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검은색 라디에이터 가드가 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딱히 라디에이터 가드를 별도로 사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순정으로 이미 설치되어서 나오는 줄을 모르고 알리에서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꽤 디자인도 더 이쁘고 철제라서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도 심지어 싸요. 원래 가격이 19,990원인데 장바구니에 담아서 묶여놨더니 18,990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퀄리티 대비 상당히 저렴하죠. 2만원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이고 바이크에도 잘 어울려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다음은 탈리스만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사실 램 마운트라든지 SP 짭이라든지 뭐 싼 거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탈리스만을 세대째 써와가지고 싼 것도 많지만 그냥 또 쓰던 걸로 이거 4만원 주고 샀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비싸게 산 택이고요. 휴대폰 거치대는 필수품이죠. 저는 휴대폰 거치대, 엔진가드, 블랙박스, USB 충전 포트 이렇게 4개는 꼭 설치를 기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헤드라이트 그릴입니다. 헤드라이트 그릴은 필수품은 아니죠. 일종의 드레스업 용품이고 원래는 이게 어드벤처 바이크이다 보니까 산을 타다가 돌방을 맞고 헤드라이트가 깨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옵션인데 저는 뭐 산을 탈 것도 아니라서 드레스업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순정으로 구매를 하면 12만원인데 이베이에서 구매를 해서 65,076원에 구매를 했고요. 품질은 뭐 거의 순정이랑 동일했습니다. 순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동일한 헤드라이트 그릴이었고 퀄리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저는 원래는 블랙박스를 굳이 안 달아도 되겠다. 왜냐 저는 액션캠을 항상 이렇게 켜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이벤트에서 당첨되어서 받은 진에서 S1 블랙박스가 하나 남는 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거 팔아서 용돈으로 쓰려고 하다가 시골이라서 당근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이번에 히말라얀 새로 산 김에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저였다면 V64의 D6WL 블랙박스 카메라처럼 싼 거 8만원 이하짜리 사서 달았을 텐데 어차피 남는 게 있어서 달았고요.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지넷 S1 블랙박스가 30만원인데요. 이야 드드드합니다. V6 맨날 써오다가 지넷 블랙박스 가격을 보면은 조금 적응이 안 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 중고로 팔았으면은 한 27만원, 28만원 정도 받았을 텐데 안 팔고 써버렸으니까 대충 3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다음은 엔진가드입니다. 엔진가드도 역시 알리에서 싸게 구매를 했고요. 순정 엔진가드의 경우 가격이 27만 7,500원인데 알리에서 11만 9,400원인 걸 할인을 약간 먹여서 11만 435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약 50%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한 것 같고 순정보다야 못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겉으로 만져보고 눌러보고 해보니까 꽤 튼튼해서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알리에서 구매를 하면서 장착이 안 된다든지 호환이 안 돼서 반품 맞는 것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샀는데 의외로 다 설치가 잘 되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저도 솔직히 적잖이 놀랬네요. 다음은 로우 시트입니다. 로우 시트를 장착한 제 발작 치성은 이렇고 순정 시트가 845mm에서 825mm 둘 중 하나로 조정이 가능한 시트인데 저는 로우 시트를 사서 805mm입니다. 순정 로우 시트의 가격은 14만 5,500원으로 생각보다는 저렴하길래 그냥 순정으로 로우 시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 시트는 845mm에서 825mm로 둘 중 하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로우 시트는 805mm에서 825mm로 둘 중 하나로 조정이 가능한 시트입니다. 보통 타 브랜드의 시트는 20만원 위로 가격선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14만 5,5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오는 길에 순정 시트에 앉아서 와봤는데 확실히 시승차를 탈 때보다 나은 발자취성이 나왔고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이거 필수템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 USB 충전 포트를 설치를 해야 하죠. 원래 디젤 USB 충전 포트 같은 거를 설치하면 10만원 넘게 들고 하는데 히말라야는 참 좋게도 기본적으로 충전 포트가 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5V짜리 C타입 포트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충전 포트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굳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1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상으로 제가 설치한 옵션들의 가격을 정리를 해보면 부은 코코의 히말라야 450 설치 옵션 종류와 가격: GPS바 17,557원, 라디에이터 가드 18,990원, 탈리스만 거치대 4만원, 헤드라이트 그릴 65,076원, 지넷 S1 블랙박스 30만원, 엔진 가드 11만 435원, 로우 시트 14만 5,500원 해서 69만 7,558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30만원짜리 지넷 S1 블박을 경품으로 받아두었던 걸 써서 실제로는 30만원을 빼야 하지만 굳이 넣어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키가 커서 로우 시트를 굳이 달 필요가 없다거나 드레스업 아이템에 불과한 헤드라이트 그릴이 필요 없다거나 해서 옵션을 줄이면 훨씬 옵션에 들어가는 가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옵션 가격만 따져서 69만 7,558원이고 히말라야 450을 구매한 데에 들어간 총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선 오토바이 가격이 699만원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5년에 452cc 단기통 어드벤처 투어러 가격이 699만원이면 상당히 싼 거죠. 그리고 옵션 총액이 69만 7,558원이 나왔고, 이건 일륜 차니까 보험을 들어야겠죠. 차량이니까 보험비가 30만 3,460원, 현대 해상 일륜차 보험 기준으로 이만큼이 나왔고요. 차를 샀고 보험 가입을 했고 옵션을 붙였으면 나라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달아서 써야겠죠. 그럼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 번호판, 인지대 등을 해서 35만 7,727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옵션들을 저는 차가 진주에 있어서 직접 제가 달지를 못하고 공임을 드리고 부탁을 해서 옵션 텐드를 설치를 했죠. 로우 시트, 엔진 가드, GPS 바, 헤드라이트 그릴, 블랙박스 등등을 대충 25만원의 공임을 드리고 설치를 해서 공임을 25만원으로 대충 잡고 모두 얼마가 들었는지 총합을 내보자면 859만 8,745원이 이번에 히말라야 450을 구매하고 등록하고 옵션을 붙이고 출고하는 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험비, 세금, 옵션 등등이 다 합쳐지니까 차값은 699만원이지만 다 합하면 꽤 부대 비용이 많아서 큰 비용이 만들어지네요. 그래도 차값이 싸서 이 정도지 더 비싼 바이크를 구매하면은 세금만 50만원, 70만원, 105만원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찾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히말라야 450을 사서 진주에서 합천까지 1시간 정도 타봤는데 제 차라서 좀 마음 편하게 당겨보니까 역시나 꽤 잘 나갑니다. 벚꽃이 핀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오는 부분은 다 편집을 했는데 6단에서 5000rpm 정도 낮게 써도 시속 100 정도가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스크램 411을 탔을 때는 시속 100 정도만 내도 엔진이 꽤 시끄럽게 돌아갔었는데 히말라야 450의 경우에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큰 무리 없이 쉽게 달려주었고요. 메테오 350이나 혼다의 GB350C를 타보면 시속 110 정도를 넘어서면 꽤 시끄러워지면서 진동도 세지고 엔진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히말라야 450은 시속 120으로 크루징을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잘 나가 주었습니다. 실제로 120을 놔도 별로 무리가 없었고 상당히 쾌적한 라이딩이 가능했으며 서스펜션의 느낌도 좋았습니다. 제가 진주에 갈 때에는 인터셉터를 타고 1시간에 가서 그런지 올 때 히말라야를 타고 와보니까 일본제 쇼와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상당히 부드럽게 잘 걸러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의 느낌, 기대하던 대로의 느낌이었고 정말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게릴라보다 휠 베이스도 길고 휠도 크고 무게도 더 나가서 게릴라보다는 약간 더 굼뜬 느낌이 있긴 했는데 왕복 4차선 도로에 나가면 시원하게 게릴라 못지않게 잘 달려주었고,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히말라야 450의 시승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제가 받은 히말라야 450은 지금 타고 있는 얘가 클러치 조작이 가장 쉬웠어요. 진주 로얄필드 분들께서 제가 자주 정비를 다니다 보니까 제 취향에 맞게 미리 세팅을 맞춰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한 반쯤 클러치를 놓으면 앞으로 슬슬 나가기 시작해서 조작이 아주 간편하고 쉬웠습니다. 확실히 같은 바이크 기종을 몰아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옵션을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 등에 따라서 바이크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전 탑박스도 나오고 하는 차량인데 왜 탑박스나 사이드박스를 안 달려고 하냐면은 이거 달려고 하면 쇠로 된 브라켓도 달아야 하고 탑박스와 사이드박스도 달고 해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져서
라이딩하는 느낌이 전혀 다른 바이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특히 3박스를 달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핸들 조향도 느낌이 이상해지고 둔해져서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드벤처 투어러를 샀지만 가볍게 다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합천 안전체험관 앞 도로 부근인데요. 도로 벚꽃 상황이 너무 이뻐서 신차 출고한 김에 한번 사진 좀 찍어 가보려고 세웠어요. 바람이 오늘 많이 불고 있어서 땅에 떨어진 벚꽃도 많고 좀 이따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벚꽃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요일에도 벚꽃들이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하던 히말라야 450에 출고를 했고요. 그동안 사용했던 소요 비용의 총 합도 한번 계산을 내보았습니다. 앞으로 히말라야 450을 출고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긴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